사랑은 다가오는 순간보다 지나간 뒤에 더 오래 남는다. 그리고 어떤 복수는 이루지 않았을 때 비로소 끝이 난다. 이 이야기는 정미라 그녀가 평생 품어온 원망을 내려놓기까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라는 존재를 사진으로만 배웠다. 거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낡은 앨범. 그 속에서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얼굴은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5살 되던 해집을 떠났고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남겨진 건 어머니의 한숨과 늘 모자란 생활비, 그리고 참아라라는 말뿐이었다. 미라는 어머니를 대신해 일찍 철이 들었다. 웃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웠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아버지와 손잡고 운동회에 오는 모습을 멀찌감치 바라봤고, 중학교 때는 아버지란에 부재중이라고 적힌 서류를 제출하며 담임 선생님의 동정 어린 눈빛을 견뎌야 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어린 시절 단 한 번 물었던 그 질문에 어머니는 대답 대신 미라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미라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를 이불 속에서 들었다. 그렇게 미라는 자랐다. 아버지 없이도 괜찮은 척, 상처받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묻지 못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쉰이 훌쩍 넘은 어느 가을날, 미라는 한 병원 로비에서 그를 마주했다.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다. 로비의 긴 의자에 백발이 성성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기대어 천천히 일어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지나치려던 미라는 그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는 순간 멈춰섰다. 정승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이름. 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다. 주민등록 등본 한 구석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이름을. 그는 미라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그는 5살 아이의 얼굴을 기억할 리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 생각뿐이었다.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다. 당신이 버린 삶이 어땠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다. 복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미라의 입술을 스쳤다. 일주일 뒤 미라는 다시 병원에 갔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접수 데스크에서 정승호라는 이름을 물어 진료 일정을 알아냈다. 그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왔다. 미라는 그 시간에 맞춰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그를 지켜봤다. 그의 걸음걸이, 표정, 말투,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 그를 부축하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아마도 재혼한 아내인 듯 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장난치는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손녀. 그들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다. 서러움이었다. 3번째 수요일, 미라는 용기를 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미라를 보며 멈춰섰다. 죄송한데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그 말 한마디에 미라의 가슴 속에서 수십 년 묵은 감정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겨우 참으며 미라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이상한 눈빛으로 미라를 바라보다가 곧 지나갔다. 미라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말하고 싶었다. 나는 당신 딸입니다.
당신이 47년 전에 버린 딸입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미라는 처음으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었다. 며칠 동안 미라는 복수를 계획했다. 그의 새 가족 앞에서 자신을 밝히는 것. 그가 과거에 버린 딸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 그의 평온한 삶을 흔드는 것. 하지만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미라는 그의 손녀를 보게 되었다. 할아버지 팔짱을 끼고 함께 걷는 손녀. 할아버지에게 커피를 건네며 웃는 모습. 할아버지 옆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모습. 그 손녀는 미라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것을 누리고 있었다.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어 그 자리를 떠나 많은 생각을 하며 한참을 걸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어느 날 미라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원한 것은 그의 불행이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의 소소한 일상에 그리웠던 것이었구나.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손녀의 평온한 일상까지 흔드는 일이 될 뿐이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미라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수요일 오후 2시에 왔다. 이번에도 손녀와 함께였다. 미라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그를 기다렸다. 잠깐만요. 그가 미라를 돌아봤다.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는데요. 누구시죠?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닙니다. 그냥 그동안 잘 사셨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작별이었다. 미라는 돌아섰다. 그의 손녀가 할아버지, 빨리 가요. 하고 재촉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미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병원을 나서며 미라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복수를 내려놓는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시 선택하는 일이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었다. 미라는 그날 이후 조금씩 변했다. 어머니 산소에 갔을 때 처음으로 엄마 이제 괜찮아요라고 말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열지 못했던 서랍 속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며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은 누군가를 이기는 계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놓아주는 계절이라는 것을 미라는 그제야 알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글의 사연을 제공해 주신 미라가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라님의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의 댓글 주세요.